어, 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캐나다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과 관련하여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개인적 품격에 대해 부정적 비판이 아주 자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도 그 불법 월경자들의 자녀들을 그 분리 수용하는 일과 관련하여 비인도적으로 처사하며 비난의 여론이 아주 심하다는데요. 글쎄, 오늘 지금 방금 뉴스도 보니까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남미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을 따로 분리 수용하고 그 어른들은 크리미널로 기소하는 방침에 의해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아주 깐깐한 아이들을 뭐 목욕시킨다고 떼어놓고 말이지 철창으로 되어 있는 수용 시설에다가 매트리스에다가 담요 한 장 주고 애들을 보고 재우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비인도 처사라고 비난이 자자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서 우선 그 회담 결과물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많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이제 그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근본적인 목적, 1차적인 목적이 뭐냐? 북한이 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1차적인 이유는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적화할 적에 예세가 특히 미국이 핵을 가진 미국이 간섭을 하면 적화 통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은 미국이 함부로 방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1차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북한의 핵뿐이 아니라 남한에서 미국이 사용할 수도 있는 핵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핵무기는 한반도뿐이 아니라 일본도 같이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인클루딩. 그렇게 하고 그것은 비단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것도 되지만은 중국의 또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것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그것을 철거할 수가 없다고.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미국이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따라서 가능하지 않는 얘기라고 결국은 테크니컬리. 그래서 이제 말로 한반도 비핵화 하는데 피차 실행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비핵화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그 싱가포르 회담 내용을 보면은 형식에 있어서 첫째
양국 순회끼리 회담을 하려면 그 전에 사전 합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당연하죠. 그런데 내일 순회들이 만나는데 오늘 저녁까지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허둥지둥, 예? 뭐그 전날까지도 CVID 틀림없이 해야 한다고 하더니 하긴 뭐래. 예? 그래서 그런 형식상 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도 과연 북한이 핵 비핵화를 할 거냐,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또 엑스큐즈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말로는 그럴 거라고. 난 비핵화 하려고 했는데 넘버 원은 당신도 비핵화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은 그거 양보하고 싶어도 중국이 또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비핵화하기를 원하면은 당신이 중국하고 접촉해서 중국으로부터 먼저 허락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내줬잖아요. 1차적으로. 한미연합 훈련을 중지한다고 해줬잖아요. 한미연합 훈련은 사실상 제재, 군사적 제재, 제재라고 할 적엔 경제적 제재만이 제재가 아니거든. 군사적 제재를 풀어준 거랑 다름없어요. 많이 양보했죠. 예. 한미연합훈련 중지 문제는 한국 정부와는 물론 자기 국방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요. 그럴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안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알리지도 않고. 아니 연합훈련을 하기로 한 상대방인 한국 정부와 협의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한국 정부는 정부로 생각도 않는 거지. 그렇죠. 협의에 무시한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훈련을 안 하면 군대가 왜 필요해요? 군대들은 뭐 한반도에 가서 캠핑하라고 하는 건가? 캠핑하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보고 군사 훈련 하지 말라면 그게 캠핑하러 가는 거지. 그게 무슨 군대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중국이 원했던 바거든. freeze for freeze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실험을 않는 대신에 남한에서는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중국이 한 거거든요. 그 중국의 요구를 그냥 들어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무슨 독도 방어 훈련을 했다나? 아니 한미 훈련은 중지하고 독도에 누가 온대? 왜 독도 훈련 방어 훈련을 갑자기? 나 참. 그래서 그 안전 보장을 해준다고 분명히 또 명시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시큐리티 개런티인데 지금과 말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또 광의의 안전 보장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그거예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미북 수교를 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적대 행위를 끝내는 일이니까 그것이 이제 광의의 안전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안전 보장의 데피니션이 뭐냐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시큐리티라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게 해석되지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터널 시큐리티도 시큐리티예요. 국내적으로 안전이 위험할 적에는 미국이 와서 지켜줘야 된다.
그런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에서 무슨 봉기가 일어났다. 네. 미국이 와서 진압시켜 줘야 돼. 억지로 쓰자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이 남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한미 그렇죠. 방위 조약에 의해서. 네. 그러면 미국은 남한의 안보도 보장해주고 북한의 안보도 보장해준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남한의 안보 문제는 북과 남의 상호 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심하게 말하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나아가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야 되면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만 해주고 남한에 대한 안전 보장은 없앤다는 뜻이래요. 평화적 적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은 그대로 있잖아요. 노동당 규약에서부터. 그렇다면 결국은 평화적 적화 통일, 한민족 국가, 소위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 체제로 적화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단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남한을 배신한 거죠. 북한에 남겨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이렇게 180도로 그 우호적인 태도로 변한 까닭이 무엇이죠? 단순히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약속하는 경박한 품성 때문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도 있죠. 이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이랬다 저랬다. 밑에 사람이 전문가가 일러주면은 네. 그걸 진득하게 듣고 사귈 것이 아니라 구체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바탕 위에서 경박하게 처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적할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이게 열강들의 6가지 갖고 있는 그런 점이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안보 라인을 결성했잖아요. 그때 한국도 참여하라고 했더니 문재인이가 거부했잖아요. 중국한테 붙는다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한국은 이제 우리 편 되기는 어렵구나.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한을 버리고 불편한 남한을 버리고 즉 한미동맹을 버리고 차라리 김정은 체제로의 적화 통일된 한반도를 김정은이 적화 통일했는데 김정은을 내 편으로 만들면 한반도가 내 편이 대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월남처럼 그렇게 하려는 환각이지 사실. 왜 환각이냐? 김정은이 미국 품에 안길 수 있겠어요? 체제 속성상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중국이 그냥 두겠어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순망치안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6.25 때 미국이 남한을 구출하기 위해서 3만 5천 명 미군이 희생했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얼마 희생한지 알아요? 35만 명이 6.25 때 희생했어요. 중국은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의 북한에 대한 링키지는 남한과
미국의 링키지하고 비교가 안 됐다 그거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된다면은, 즉 한반도가 적화된다면은, 첫째, 지금 북한 동포들은 내내 노예 상태에서 살아야 되고, 남한 동포들은 지금 북한 동포들이 처한 운명과 똑같이 그 체제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첫째.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소위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뭐 지난해 그 해에 뭐 130국가가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 남북이 갈린 상태 유지하고 싶고, 가능하면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그 정도만 돼도 띵호하거든, 중국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중조조약을 강화하고 한미 방위 조약이, 한미 동맹이 깨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한반도가 적화된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서 이 미국이 엔조이하고 있던 전략적 거점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서는 정말 축배를 들 일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티벳 합병하듯이 한반도를 tip병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계획을 갖고 있거든. 김정은이 엊그제 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그 극진의 대접을 받으며 조중 동맹 관계를 굳게 했다고 하죠. 그 김정은이를 싱가포르에 불러 온갖 어울리지 않는 환대를 다 해줬는데 트럼프가 속이 많이 안 좋던데요. 완전히 농락당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자초한 일이지만. 그랬다잖아요. 뭐 가기 전에 단독 회담 할 적에 직통 전화번호 교환하고, 너 야 이번 주일날 전화하자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파더스 데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야 이제부터는 너 우리 편이야. 꼬신 거야.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배신당했네요. 여기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니까 그 로맨스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더라고. 로맨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72세, 저랑 같은 나이예요. 근데 얘 김정은 얘는 34살짜리야. 응? 어린애거든, 맞아면 나이로 보면. 근데 얘를 잘 꼬셔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로맨스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김정은이가 여자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젊은 여자인데 이 노인네가 잘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둥서방이라는 말이 있죠. 기둥서방. 기둥서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기둥서방. 쥐골로라고 그래요. 죽일 놈이라고. 쥐골로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기둥서방 노릇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거야. 트럼프가.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놈이 일요일날 전화할 줄 알았더니 중국에 갔잖아. 중국에 가서 뭐 또 물어보러 갔나 보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200 빌리언 2천억 불에 하다는 보복 관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저놈 나쁜 놈이야라고 하고, 김정은한테 너는 어여쁜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중국한테 거기 가서 또 아양을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랬더라고.
김정은으로서는 네. 중국이 뭔지 아냐? 에이시안 갓파더다. 갓파더. 대부다 이거지. 예, 그렇죠. 이것을 네가 예. 트럼프 네가 걔를 뺏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김치국 먼저 마신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본 거겠죠. 아니, 주책 없이 예. 나이든 예. 양반 노인네가 젊은 애한테 젊은 애 어떻게 꼬실라다가 당한 거죠. 망신당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영리한 게 뭐냐면 자기가 달랜 얘기도 안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지한다는 선물 받았죠. 예.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또 예. 뻔하지 칭찬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뉴스 보니까. 아. 그럴 거 아니요. 예. 칭찬했었고 참도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뭐 나도 좀 선물 좀 줘서 이제 저 사람이 트럼프가 한미 훈련도 중지한다라고 맥시멈 뭐 프레셔 더 이상 안 넣는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형님이 나한테 뭐 이 경제 제재 그거 지금 풀어줘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왜? 중국도 덕을 봤잖아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 좀 해줘야 되지 않는 거요? 라고 했을 거라 이거지. 예? 자 결국은 이런 이유로 지금 싱가포르 회담은요. 첫째 미국으로서는 이것은 진짜 잘못한 일이거든요. 미스 스텝이거든. 누가 그랬더라고. 이게 세클레스 스턴트라고. 아무 실속 없는 스턴트. 그냥 쇼를 한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봐도 미국이 이게 실수한 거거든요. 트럼프가 실수했는데 이 실수한 당사자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We produced something t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위대한 일을 했대. 근데 뭘 얻어왔는데 위대한 일.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가 자기의 업적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을 모르는 건지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인정을 않는 건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문제잖아요. 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시정할 수가 있는데 잘못 안 했다고 한다면 시정을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제 생각에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라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빗나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부동산 손해 안 사업 본다고 부동산 사업했던 사람이라 돈돈 하는 사람이고 맨날. 손해 보겠느냐. 예. 근데 첫째는 문제가 이거예요. 예. 김정은이하고 거래를 했다. 이 자체가 문제예요. 예. 김정은은 거래의 상대자가 아니거든. 이 교도소에 넣어서 회개하게끔 교정시켜야 될 인물이거든. 국제적으로 이미 크라임스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에 회부돼야 된다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까지 된 사람 아니야. 네.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내 얘기했지만은 걔가 운영하는 저 나라는 나라가 그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국민들을 노예로 대량 학살하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R2P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 국가거든요. 그런데 걔하고 무슨 거래를 해? 첫째.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게 다시 말하면은 레짐 체인지의 대상이지 레짐 개런티의 대상이 아니거든. 다시 말할게요. 레짐 체인지의 대상이지 레짐 개런티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놈하고 무슨 거래를 한다며 또 거래를 한다고 할 적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트럼프가 만약에 김정은이하고 저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린 생각에 트럼프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과 우리 이익과 같겠지라고 기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거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 또는 좁게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뿐이지 대한민국이나 우리 태극기 애국 동포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눈 깜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게 사업가 출신이라 그럴 거예요. 사업가라고 다 그래요. 그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한반도를 한 나라를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합체로 보지 않고 부동산으로 보는 것 같아. 한반도를 부동산으로 보는 것 같고 북한을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잘 개발해가지고 좀 돈 되는 땅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제가 이번 1부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 잠깐 쉰 다음에 다시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